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 그랜저인데요.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버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배기량이 제법 나가는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물렸는데 지금은 1.6L 터보 엔진의 시스템을 물려서 효율성을 내고 있죠. 과연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한 다른 그랜저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승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뭐 다른 팀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받았는데 7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촬영하는 부분 이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1시간, 2시간이면 대부분 한 편을 다 찍어버리죠. 저희는 아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차를 테스트하는 과정에만 몇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네, 일단 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차에 탔을 때 앞좌석이 좀 시트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시트를 뒤쪽으로 살짝 이제 눕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A필러가 이제 끝나서 자, 이 부분 뭔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석이 앞쪽으로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앞좌석에서 답답함을 준다는 점, 특히 뭐 이게 지금 썬바이저 이거 높이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이 정도. 이걸로 아마 공간에 대한 가늠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운전 자세가 앞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승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자, 배기량이 줄었어요. 가다 서다 하는 환경, 그리고 지금은 뭐 EV 모드의 가용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길어진 편이죠. 특히 하이브리드에게 중요한 시내 구간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다만 차가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올라서 뭐 지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한 70km, 80km 이렇게 달리는 상황에서 가속을 하다 잠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봅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뭔가 차가 좀 멈칫하게 멍한 구간이 있거든요. 1초에서 2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답답함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엔진을 볼까요? 그랜저에는 다양한 엔진이 들어가죠. 3.5L 가솔린, 그리고 LPI, 이 밖에도 2.5L 자연흡기 엔진이 있습니다. 기존 그랜저 IG 시절에는 디젤과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었죠. 지금은 디젤이 사라지고 하이브리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달라졌는데 기존에는 2.4L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물렸죠. 지금은 1.6L 터보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출력만 보면 지금의 것이 월등히 높죠. 하지만 터보 엔진과 자연흡기 엔진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속 환경에서 반응을 보면 기존의 자연흡기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러 엔진을 유지하기 싫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대부분 1.6L 터보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엔진의 시스템 총 출력은 230마력인데요. 순수 엔진이 내는 파워는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kg/ms. 여기에 44.2kW급 모터를 달아 저속에서의 연비 개선, 고속에서 추가적인 힘을 지원받도록 합니다. 순수한 모터의 토크는 264Nm고요. 우리 기준 약 26.9kg/m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배기량을 감안하면 분명히 효율 측면에서 아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타는 그랜저가 조금 더 고급화된 느낌, 남들에게 내 엔진이 뭐 몇 리터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고급차를 타는 이유는 내가 편하기 위함이죠. 물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뭔가 좀 자랑하고 보여주는데 익숙한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사실 그와 같은 소비자들은 정상 소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뭐 보여줄 건데 왜 그랜저를 타요? 더 좋은 차들 많잖아요. 제네시스도 있고. 내 몸에게 전해지는 고급차, 이런 감성적인 모든 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싶다면 좀 더 배기량의 여유 있는 엔진을 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저희가 추천드린다면 LPI도 괜찮았어요. 성능 측면에서 보면 3.5 가솔린의 매력이 뚜렷하긴 하지만 LPI 역시 경쟁력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배기량이 적어서 뭐 세금 적게 내서 좋긴 해요. 하지만 연비가 있죠. 시내 주행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리터당 18에서 뭐 많게는 한 20리터를 전후하는 정도의 능력을 뽑아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들 약점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고속 환경이죠. 그래도 그랜저는 리터당 20km를 전후하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랜저에 장착되어 있는 전체 엔진 가운데 가장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갖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디젤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디젤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가장 연비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비에서 경쟁력을 챙겼지만 문제는 가격인데요. 그랜저 기본형은 3,700만 원대로 시작을 하죠. 반면 하이브리드는 4천만 원대를 넘어서 시작합니다. 연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장거리 주행이 많은 소비자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잘 계산해서 하이브리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은 차량 교체 주기가 대략 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하게 연료비 차익만 생각해서 비싼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간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미리 차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긴데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점이면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죠. 요즘에 이 현대차도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반발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미완성 상태에서 차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고, 자, 그리고 승차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차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느낀다면 이건 좋은 승차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차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좋은 승차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왜? 물렁물렁하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자, 지금도 움직이다가 살짝 요철 같은 걸 만났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출렁출렁, 지금도 출렁출렁.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일 때 핸들링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직선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자, 차가 똑바로 못 갑니다. 야, 정말 반가워요. C타입 MDPS 초기 모델도 이랬었죠. 뭐 내가 못 느끼겠다. 물론 뭐 못 느낀다면 그것도 사실은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럴 때는 이 에이다스 반자율주행이라는 이상한 말도 있지만 어쨌든 에이다스 기능을 켜고 달려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켰거든요. 자, 보면 차도 그래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 차가 지향하고자 한 것이 이 어르신을 위함이라면 분명히 맞는 셋업입니다. 보통 한 80년대, 90년대 차를 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젊은 소비자분들, 특히나 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차를 탄다면, 경험이 많은 분들이 탄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핸들링을 평가할 때 10점 만점이거든요. 이거 아마 정상평가라면 5점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현세대 그랜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넓은 차, 많은 장비를 갖춘 차,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치 뭐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면 내가 전에 타던 CN7 아반떼보다도 못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겠죠. 차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주행의 질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물렁물렁하게 가고 똑바로 못 가도 좋으니까 팰리세이드도 똑바로 못 가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이 있으니 뭐 주행에 대한 것은 알아서 타협을 하세요.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간단히 가속 성능 볼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정지 상태에서 7.72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했는데요. 전세대 모델이 8.5초 정도였으니까 높아진 최고 출력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약간 멍한 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최대 발진을 하고 있는 그때는 이 배터리, 이 모터의 서포트를 받음으로써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최대 발진 때의 얘기이고 일상 때의 가속은 분명히 상급 모델들 100이랑이 더 큰 차들이 유리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제동 성능 볼까요? 제동 성능도 무난하게 나왔죠. 3.5L AWD 버전이 38m를 기록했는데 하이브리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냈습니다. 제동 시험 반복에 따른 편차도 무난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래도 넉넉한 타이어, 제동 시스템 자체도 뭐 무난해요. 조작감이 약간 앞쪽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치우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일상용 세단으로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동 거리, 지속성 이런 것들로 놓고 본다면 빠르게 달리기 위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제동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간다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정숙성은 매우 좋은 편인데요. 자, 현재 겨울 환경,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노면에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었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부가 기능으로는 내비게이션 정보와 차량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변속 패턴, 엔진의 시동 시점을 변경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체감 연비가 높아지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소프트웨어에 욕심이 많은 현대차의 의지를 엿볼 수는 있었죠. 이모션 드라이브라는 기능도 있는데 기존에도 있었죠. 현재 것은 2세대로서 다이내믹한 드라이브, 컴포트한 주행에 모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능으로 보면 애초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물렁물렁한 타입이라 이모션 드라이브가 제공하는 다이나믹한 성능을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그랜저의 셋업으로 보면 이 컴포트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데 역시 물렁거리면서 움직임이 많은 서스펜션 탓에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는 타고 싶은데 연비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수입차들도 그래요. 내가 저 차를 타고 싶은데 사실 유지비가 약간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택하시는 엔진들이 있거든요. 자, 이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적어도 연비를 추구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경쟁력을 뽑아낼 수 있는 만큼 그랜저가 갖고 있는 컨셉을 잘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랜저는 큰 차예요. 많은 편의 장비를 갖춘 차예요. 네, 오늘은 크고 넉넉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대 그랜저,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 서스펜션 이런 뭐 RNH 부분을 튜닝하는 분들이 도요타로 가면 한 달 안에 다 잘릴 겁니다. 왜냐면 도요타 회장은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는 사람이 평가하면 이건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